자, 오늘은 CNC 밀링 1일 5교시가 되겠네요. 오늘부터는 그 머신링 센터 프로그램 윤곽 가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윤곽 가공은 먼저 엔드밀의 직경값을 먼저 선정해야 됩니다. 엔드밀 직경값은 먼저 이 형상부의 이 R 값을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도면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도너츠 형상, 이 두 개의 이 도너츠, 이게 아니죠.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들어간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1차적으로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여기가 현재 이 라인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보이는 이 영상 있죠? 요게 현재 요 라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 부분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고요. 자, 이런 형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1차적 윤곽 가공이라는 거는 형상부를 튀어나오게끔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깎아야 될 부분, 이 부분을 깎아줘야 돼요. 이 부분을 1차적으로 깎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깊이가 있어야겠죠? 깊이는 당연히 요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 기준이라면 지금 4mm가 되겠죠. 그죠? Z는 마이너스 3만큼 해서 이 부분을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이 바깥 부분을 다 깎아주시면 돼요. 그게 윤곽 가공 1차.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건 R값. R값이 얼마냐.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R값이 요게 R값이거든요. 요거를 도면을 찾아보면, R값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요걸 기준으로 10입니다. 10. 그죠? 그리고 여기 R10이라는 뜻이죠. 중심점 기준으로 거리값 R10. R10이라는 것은 반경이죠. R10은 반경값입니다. 그럼 직경으로 환산하면 파이 20까지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엔드미는 20보다 작은 걸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16짜리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입맛대로 고르시면 돼요. 저는 16으로 할게요. 원래는 2mm 빼서 18로 많이 쓰게 되면 18로 하면 이게 잘못하다 6이 될 수도 있으니까 16으로 선정해서 윤곽 가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 진행할 때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프로그램 G40, G41, G42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개의 코드를 모르면 윤곽 가공할 때 너무 힘들어져요. G40은 그 엔드밀 중심점 기준으로 움직이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주로 일반적으로 보정이라는 거를 안 할 때는 무조건 G40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밀 중심점 기준으로 이동을 한다. 근데 이 엔드밀 중심점으로 기준을 해서 이동하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이 엔드밀의 이 반경값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계산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편합니다, 사실. 간단한 면 깎을 때는 편한데, 이런 형상 같은 걸 기준으로 움직일 때는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보정을 해야 돼요, 보정을 하는데 이때 방향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쓰는 게 G41. G41은 방향이 왼쪽을 뜻합니다. 왼쪽. 그 다음에 G42는 오른쪽을 뜻합니다. 왼쪽으로 몰아줄 거냐, 오른쪽으로 몰아줄 거냐,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결정하는 이 방향은 공구의 이동 경로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공구 이동 경로, 자,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엔드밀이 이렇게 있고요. 얘를 이렇게 이동시킨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걸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왼쪽이면 G41, 오른쪽이면 G41을 쓰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먼저 공구를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킬 건지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구의 이동 방향 결정할 때 이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상향 절삭을 할 거냐 하향 절삭을 할 거냐 이걸 또 이제 결정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대부분 책에서는 하향 절삭이 좋다고 장점이 많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보다도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향 절삭의 장점이 뭐냐면 이 재료를 고정시킬 때 그 고정력을 좀 약하게 해도 버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공할 때 좀 제일 좀 짜증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게 뭐냐면 가공할 때 이제 그 재료를 물렸던 그 바이스 거기서 이제 재료가 튕겨져 나갈 때 그때가 이제 제일 좀 가공할 때 좀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그 재료가 튕겨 나갈 때 뭐 재료 파손도 하지만 공구도 파손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세팅이라도 여러 가지 시간 같은 게 또 많이 또 허무하게 소비가 되는 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가공하는 사람들 되게 고정할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때 효과적인 게 이제 하향절삭. 그래서 하향절삭을 이제 좋아하는 거고요. 하향절삭을 하려면은 먼저 그 공구에 그 돌아가는 그 방향, 회전 방향을 먼저 신경 써줘야 돼요. 공구 회전 방향 우리 주로 이제 N03을 많이 쓰잖아요. N03이라는 건 시계 방향을 뜻하는 거고,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동을 하면, 여기서 이제 상향과 하향이 결정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시계 방향을 많이 돌리는데 시계 방향이라는 건 공구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죠. 여기 시계 방향이죠, 그죠? 이렇게 시계 방향을 도는데 여기서 이제 공구가 이렇게 있어요. 엔드밀이랑 공구가. 그럼 이 엔드밀 공구가 돌죠. 어느 방향 돌냐? 시계 방향이 돕니다. 그죠? 그럼 엔드밀이랑 공구가 시계 방향을 돌면서 뱅뱅 돌면서 이 시계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또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지금 좀 말이 좀 헷갈리는데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면 이때 어떤 절삭이 되냐? 하향 절삭이 된다. 하향 절삭. 하향 절삭. 이런 거 같은 게 현재 보이는 게 왼쪽에 현재 이 깎이는 부분이 여기가 깎이는 부분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로 치고 가거든요. 이렇게 치고. 이런 식으로 치고 가는 거를 이제 하향 절삭이라 하고요. 반대로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지만 이 공구 회전 방향을 N04, N04라는 거는 이제 반시계 방향이에요. 역회전이라고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반시계 방향이면은 이제 이렇게 도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공구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 얘는 이제 올려치기가 돼요. 올려치기. 이거 올려치기를 이제 상향 절삭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공구를 아까처럼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반시계 방향으로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쪽으로 이동시키면서 내가 공구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올려치기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향절삭이 되는 거고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반시계 방향, 역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 이제 이건 아랫방향으로 친다고 해서 이거는 마찬가지로 하향 절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구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상향과 하향이 결정되고 또는 공구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또 상향과 하향 결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건 좀 헷갈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하향 절삭을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윤곽 가공은 윤곽 공구를 시계 방향으로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에 포켓 가공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이런 식으로 저 기준을 잡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임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기준을 잡고 이제 하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기준을 잡았어요. 그럼 여기 이제 기준이 이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구를 N03 시계방향 회전시키면서 공구를 시계방향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G41, G42 고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 또는 이쪽으로 공구를 몰아줘야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제품, 현재 보이는 이 제품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구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주면 안 돼요. 이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 보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보정을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왼쪽 보정 G42를 쓰셔야 됩니다. 요게 주의할 점. 그래서 윤곽 가공할 때 저는 윤곽 가공 G41을 쓸 거고 주의할 점은 공구는 시계 방향으로 이동, 그리고 공구 회전은 당연히 N03 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된다. 여기까지 해서 이론 설명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 G4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CNC 선반 같은 거를 우리가 뭐 CNC 선반은 그렇게 영향이 없겠네요. 우리가 전에 제가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그 페이지 관련된 프론트 할 때 그때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 아마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G41을 쓸 때 그 D 값이라는 거를 이제 적용한다고요. D. 그래서 이 G41이 D라는 거는 공구의 그 직경 값을 표현한 건데 그 D라는 건 다이아메타 약자예요. 그래서 직경을 표현하겠다. D 쓰고 그 다음에 직경값 얼마 예를 들어서 16이라는 직경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주면은 작업자가 피곤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어떤 그런 값을 지정하는 항목을 따로 만들어주고 거기에 번호가 매겨진 그 보정 번호라고 하는 그 번호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구가 현재 1번이면은 보정 번호도 1번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 쓰죠. G41D01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이 D라는 거는 이제 그 공구의 직경값을 말하는 거지만 사실 이제 직경값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직경값을 따로 어느 그런 그 보정 번호라는 곳에다가 항목에다가 집어넣고 그 보정 번호를 갖다 불러와 쓰는 그런 식이에요. 이건 나중에 세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하고 G41D01 요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를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눠서 공구를 이동시켜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이거를 두 번 나눠서 하면 되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여기 보이는 이 라인 있죠? 여기에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돌려주고요.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형상은 있지만 형상을 무시하고 깎는 거죠. 왜냐면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내 이미지를 깎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한 바퀴 돌릴 거예요. 돌리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 설명이 좀 제가 매끄럽지 않게 설명이 좀 된 것 같은데 잘 들어주시고요.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컨디션 좋을 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5에 숫자 4자리 집어넣으시고요. 이건 윤곽 가공이죠. 그 다음에 환경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 더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공구 선택, T01, N06. 얘는 이제 엔드밀 16자리. 그 다음에 회전수는 엔드밀 16이니까 크게 할 필요 없고, 한 1200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N03 중요하고요. G54, G90, G09, X는. 자, X는 여기 현재 보이는 이 원점 위치로 갖다 놔야 되는데, 이런 부딪힐 수 있으니까 안전거리 띄워줘야 돼요. 안전거리는 대략 한 10mm 정도 띄워주시면 널널합니다. X는 마이너스 10점, Y는 마이너스 10점.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어준 이유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공구를 여기로 갖다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옮겨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 보정 G43, H01, 그 다음에 Z10 안정거리 띄워주시고 절삭 켜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마찬가지 정면도 상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이만큼 공구가 이동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거리 띄운 상태에서 공구를 최대한 재료에 가까이 붙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깎아야겠죠. G01 Z는 마이너스 얼마큼 들어가야 되냐? 4mm 들어갑니다. F값 160 120 주시면 되겠네. 120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공 깊이 넣어주시고, 그럼 안으로 들어가겠죠. 여기 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붙여주셔야 돼요. 붙여줄 때는 이제 보정 들어가야겠죠. G40 왼쪽 보정 D01 집게값은 16이다. 그 다음에 X는 요 거리값 8 나와 있는 거죠. 8만큼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2차 여기로 올라가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필요 없이 뭐 8이랑 거리값 적응시켜 주시면 되니까 전체 거리 100에서 8 빼서 92까지 올라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합니다. 여기로. X도 마찬가지로 92만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로 이동하시면 되겠죠. 이때는 Y는 8이 되겠죠. 이렇게 2차, 그 다음에 3차, 여기로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데, 이때는 굳이 끝까지 갈 필요 없이 이제는 두 번째 이 형상, 이 라인에 맞춰서 또 돌아주시면 돼요. 자, 이때도 이 형상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이 형상의 선을 연장해서 끝나는 이 꼭지점 기준으로 한 바퀴 더 돌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계산하기가 편해요.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X는 8로 가야 되는데 8로 가지 말고 X는 두 번째 깎을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치수 이 라인이 지금 보시게 되는 이 라인이죠. 8 플러스 7, 15. 그러므로 X는 15까지 가주시고요. 15. 15라는 위치까지 이제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다 15로 다 끊어질 거예요. 15만큼 떨어져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는 85, X도 85, 그 다음에 Y는 15.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고요. 다시 X는 15로 다시 제대로 가시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X15, Y15, X85, Y85, X85, Y15, 그 다음에 X15에 한 바퀴 돌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 다 깎여 나간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형상 따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던 공구가 이제 여기로 와야겠죠. 형상 따라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Y는 30이 되겠네요. 30만큼 가주시고. 그 다음에 G02, G03 돌리는 방향. 손가락으로 돌려보시면 돼요. G02, G03. 자, 우리가 지금 G02, G03은 아마 안 배운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G02. 아마 이게 제가 이제 CA 선반 프로그램이랑 머리센터 프로그램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좀 혼동이 올 때가 있는데, G02, G03.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배웠던 게 G00, G01을 배웠어요. G00, G01은 직선 보관이라고 했죠. 직선 보관. 그 다음 G01은 직선 보관인데 얘는 천천히 간다고 했어요. 얘는 빨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원호 형상인데 원호 형상은 이제 원호 보관이라고 하고, G02는 시계 방향을 뜻하고요. 시계 방향. 그 다음에 G03은 반시계 방향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들도 다 천천히 가요. 둘 다 천천히 가는 거고. 자, 둘 다 천천히이기 때문에 F값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F값 필수. 자, 그 다음에 이제 R값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방향값. 요 원리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하는 방법은 G02, X, Y, Z, R, F 이렇게 어드레스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G03도 똑같고요. 자, 이 G02, G03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한 번 더 따로 시간을 내서 교육을 다시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설명하는 게 좀 많아요. 여기서는 그냥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여기만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도 얼평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Y30, G01로 이제 직선으로 이제 이동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호죠. 손가락 돌려보면 돼요. 반시계 방향이죠. X 변함없죠. 생략, Y 값. Y는 다 더하면 되겠죠. 70이네, 그죠? Y는 70. R 값. R 값은 60이네, 그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F 값 넣어줘도 F 값 생략이죠. 모달이라서.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G01. 여기로 오는 거죠. 여기로. G01.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뭐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여기가 30이면 당연히 여기도 30이겠죠. 그죠? 70. 70? 제가 70이면 안 되는데? 70이 아니군요. 10이죠, 10. 그러니까 15 플러스 10이니까 25니까 y는 65까지 올라가 주셔야 돼요. 65. 65. 65. 65가 아니군요. 거꾸로 생각해. 75. 왜냐면 100에서 25를 빼는 거니까 100 마이너스 25. 왜 25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5m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반경이 10이니까 파도가 25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25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로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건 반시계 방향. X는 현재 위치에 10을 더해주면 돼요. 현재 위치가 얼마냐? 25가 되겠네.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 10이니까 더하기 25. 그 다음에 Y는 10을 더하니까 85가 될 거고 85. 그 다음에 R10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완성시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가죠.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지공의 직선 보관. X는 똑같이 25 빼니까 75 바꿔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G03 반시계 방향. X는 현재 위치 15 더하니까 85고 Y는 10을 빼니까 7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R10이 됩니다. 그 다음 G01 Y는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치수가 딱 나와 있네요. 15 플러스 12, 25 25까지 내려가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03 X는 현재 위치 10을 빼니까 75, Y는 현재 위치 10을 빼니까 15가 되고 R10이 되고, 그럼 G01 X는 마찬가지로 25까지 가주시고요. 여기까지 된 거죠. 이 부분까지. 그 다음에 G03 X는 15, Y는 25, 그 다음에 R10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면 다 돈 거예요. 한 바퀴. 다 깎인 거죠. 요 Z4를 기준으로 한 형상은 다 깎이 나간 거고요. 여기서 끝내지 말고 안전거리 띄어서 공구를 바깥으로 뺍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다 됐으면은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프로그램 종료. 고정 취소해주고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자, 1차적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진행하면 여러분 헷갈려 하시니까 1차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VCNC를 깎아보고 이상 없으면 추가로 작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VCNC에서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처럼 프로그램을 좀 불러와야 되는데, 참 수정을 안 했네, 그러고 보니까. 불러와 보고 이거 직접 수정을 해보죠. 수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한글 있으면 안 되고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다 알람이 뜨겠죠. 자, 처음 시작을 해서 끝나는 데까지 쭉 이렇게 돼 있었네.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알람 뜨는 주법이 됩니다. 수정을 다 해주고, 오케이. 다 됐으면은 소재 100이었죠? 100에
30 정도 주는 걸로 하고, 공구는 1번에다가 16짜리 공구만 꽂아주시면 되겠고, 먼저 왼쪽 하단 모서리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이 메뉴에 1번에 가셔가지고, 여기 1번 있죠? 여기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있죠? 그 G41의 뒷값 있잖아요, 뒷값. 그 G41의 뒷값, 16mm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원래 프로그램상에다가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쭉 나열된 곳인데, 그 메뉴 옵셋에 이제 일반의 감이 있어요. H값하고 D값이 있는데, D값에다가 8mm, 8점을 넣어주셔야 돼요. 8점. 이 8점이라는 건 반경값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실제 움직이는 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동 리셋. 속도 좀 줄여주고 싱글블록 켜고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싱글블록 해제할게요. 자, 깎아보죠. 자, 면 다 깠죠? 그 다음에 형상. 잘 먹는 것 같아, 보니까. 오케이. 잘 된 거, 잘 깎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다시 한번 소개 바꿔주고 다시 한번 돌려보죠. 좀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깐 거에 두 번 나눠서 그 다음에 형상도 들어가면 되지. 오케이. 자,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검증을 통해 좀 볼까요? 자, 지금 이게 1차 가공된 겁니다. 3mm만 가공을 한 거죠. 이렇게 완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는 도면 체크. 자, 치수를 좀 뽑아봐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까지 한 15.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15. 측정이 불가능하다면 찍었고, 오케이 15. 여기서만 나와주면 나머지는 뭐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러지? 내가 잘못 찍었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공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도 나중에.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시뮬레이션 가공 완료합니다.